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국가직 9급 전기 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유도전동기의 전격 부하에서 속도를 N1, 무부하 속도를 N0라고 할 때 전동기의 속도 변동률과 슬립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먼저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가 되죠.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 N 곱하기 10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전격 속도, 전격 부하에서의 속도를 N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격 속도는 뭐가 됩니까? 얘가 N1, 얘도 N1, 여기가 N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부하 속도랑 뭐랑 같습니까? 동기 속도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S 대신에 N0, NS 대신에 N0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다음 회로를 갖는 직류 발전기는 자, 계자와 전기자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렬 연결되어 있죠.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 발전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자, 주파수가 60Hz의 4급 30kW인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운전 시 슬립이 6.25%이다. 2차 측 동소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 문제에서 2차 축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30kW다라는 얘기고요. 슬립 S라고 하는 게 0.0625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차 동손 PC2로 구하라는 얘기죠. PC2는 자, 출력으로 구할 수 있는 PC2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S의 P0가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0.0625 분의 0.0625 곱하기 30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2차 동손의 값은 2kW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죠. 자, 전격에서 철손이 1kg, 자, PI 값이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부하 동손, PC 값이 4이다. 그죠? 자, 이때, 자, 30kV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최대 효율로 운전할 때 변압기 출력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되기 때문에 PI는 M제곱 PC가 되고요. 자,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PC분의 PI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루트 4분의 1이 되고 이 값은 2분의 1 부하해서 최대 효율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압기의 용량이 30kV이기 때문에 이것의 2분의 1 부하해서 최대 효율이 되므로 15kVA에서 최대 효율을 발생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삼상 유도전동기가 4극 피해 값이 4극 460V 100마력에 60Hz에서 주파수가 60Hz에서 슬립이 S의 값이 0.05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전동기의 속도는 얼마인가? 전동기 속도 N은 1-S의 P분의 120F죠. 대입을 해보시면 1-0.05 P의 값은 4분의 120 곱하기 60 계산해보시면 그 값이 1710rpm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죠. 변압기의 주파수를 증가시킬 경우 변압기의 철심의 와전류손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공급전압의 크기는 일정하다. 자, 공급전압 2라고 하는 것은 4.44 F, N, 파이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BM, 면적 A다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때, 자, 와전류손 P라고 하는 것은 K의 F의 제곱, BM 제곱이 되겠다. 그죠?
두께 가면 t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던 얘기는 F와 BM을 곱한 값이 일정하다. 즉 F와 BM의 제곱값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와전류소는 주파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증가하더라도 이 와전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변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주파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자, 60Hz의 4극 10kW인 삼성 유도전동기가 144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회전자의 효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회전자의 효율은 뭡니까? 2타2, 그죠? 2차 효율을 뜻합니다. 2차 효율은 1-s라고 쓸 수 있고 ns분의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에 의하여 대입을 해보시면 극수는 4극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4극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이므로 1800 rpm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율 2타2는 ns분의 n이기 때문에 1800분의 자, 회전자의 속도는 14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0.8이 나오므로 우리는 80%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은 복권발전기 외부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 곡선에 해당하는 복권발전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류 IN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유기기전력 및 단자전압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격전압 VN에서 가의 그래프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것이 가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뭐가 생긴 겁니까? 전압 강화가 생긴 것이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압 변동률은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V 제로가 되는 것이고 이만큼이 VN이다.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건가요? 전압 강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V0가 VN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뭐보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압 변동률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2번 보시면 정전류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 세 번째 부하의 증가에 따라 전압이 떨어진다. 그죠? 부하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하 특성을 갖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변압기 AB의 1차 코일 건수가 각각 N2N이라면, 자, 변압기 A가 건수는 얘는 N이 되고요. 자, 변압기 2는, 변압기 B는, 자, 건수가 2N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자, 두 변압기의 공급 전압이 일정할 때 AB에 대한 최대 자속의 B와 여자 전류에 대한 B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변압기의 건수가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는 N번 감겨져 있고, 여기에 전압을 제가 2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A는 A 변압기의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44 F N 파이 M이 되는 것이고, 자, B 변압기는 이 B는 4.44 F 건수가 얘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N 파이 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A의 전압과 EB의 전압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EN이고 얘는 N이기 때문에 이 자속은 얘보다, 자,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하면, 자, 파이 B라고 하는 값은 파이 A보다 2분의 1배가 작아야 됩니다. 2분의 1 파이 A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파이 A분의 파이 B를 물어봤습니다. 파이 A분의 파이 B. 파이 A분의 파이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여자 전류의 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 전류의 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변압기에서 기자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력 F는 뭐라고 씁니까? NI라고 씁니다. 자, 그럼 NI는, 자, 이 I가 뭡니까? 여자 전류를 뜻하는 거죠. NI는 파이, RM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그대로, 자, A 변압기에서는, 자, 기자력 F 똑같아요. F는 권수가 몇입니까? N, I, A가 되고요. 그쵸? NIA는 자속 파이 A, R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변압기에서는 기자력 F는 자, N이 몇 개입니까? 2N입니다. 2N, I, B는 파이 P, R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자, 똑같은 거, RM을 없애보도록 하고요. N 약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IA분의 IB를 물어봤죠. 그죠? IA분의 IB는 자, IA 뭡니까? 파이 A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IB는 뭡니까? 파이 B입니다. 그죠? 파이 B인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2분의 1 파이 B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IA분의 IB는 2분의 1 파이 A분의 파이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우리 파이 A분의 파이 B가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A분의 IB라고 하는 값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과 같은 회로를 적용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동기는 자, 우리 문제에 있는 이 회로는 사이클로 컨버터입니다. 사이클로 컨버터. 이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주파수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제어. 자, 그러면 보기에서 직류 전동기라든가 리니어 직류 전동기라든가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주파수 제어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유도 전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유도 전동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플레밍의 오른손을 보시면 자, 오른손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을 벡터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벡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른손 법칙에서 자, 힘이 여기가 힘이다 라고 해보면 자, 여기에서 오른손 법칙 F 자, B를 이것을 B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힘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그쵸? 얘가 전류의 방향이 되고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는 자, 왼손 법칙에서는 똑같은 벡터를 그려놓고 자, 여기에서 힘을 F 자속의 방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류의 방향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봤을 때 힘과 자속의 방향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네 번째, 힘과 자속의 방향이 동일한 경우 오른손 법칙에 의한 전류의 방향과 왼손 법칙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서로 동일하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 AC 컨버터에서 SCR-T1의 제어각 알파의 제어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부하가 무슨 부하입니까? 무슨 부하입니까? 저항 부하입니다. 이 저항 부하이기 때문에 저항 부하에서는 알파는 제어각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0부터 파이까지 제어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하가 R, L 부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러면 RL에 의한 뭐가 생깁니까? 위상차 세타가 생기겠죠. 위상차 세타는 얼마입니까? 아크탄젠트 R분의 X가 됩니다. 자, 이때 제어각의 범위는 알파는 어디서부터 이 세타에서 위상차 세타에서부터 파이까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순저항 부하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죠. 자, 전격 용량 3000kVA의 P 값이 3000kVA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격 전압 V의 값이 3000V는 3kV가 되겠죠. 단락비 K 값이 1.2인 삼상 동기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GS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단락비 K분의 100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1.2분의 10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1.2분의 100이 되고, 자,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에서 10 V제곱 P G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 G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면 G는 P 10 V제곱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시면 P의 값은 3000kVA죠. 3000이 되고요. 단위가 킬로 단위입니다. 10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2분의 1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동기 임피던스는 3.65이다 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유도전동기의 심구 농형 회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심구형이나 또는 이중농형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심구형이나 이중농형 전동기의 특징은 뭐냐면,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전류는 뭐냐? 작다 이겁니다. 기동 전류는 작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심구형 같은 경우에는 슬롯이 깊은 이러한 모양의 전동기를 우리가 심구형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심구형에 자, 전기자가 이렇게 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동시는 슬립이 얼마입니까? S의 값이 1일 때입니다. 자, 슬립이 1일 때 여기에서 자, 이 아래쪽에는 자, 저항이 증가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전류는 많은 대부분의 전류가 이 윗부분에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게 되고 기동 토크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 회전자 주파수가 증가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운전자의 주파수가 증가하면, 즉 F2는
S1입니다. 그죠? 회전자의 운전 주파수가 여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슬립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예요? 저항값은 아래쪽은 증가하지만 위쪽은 뭐합니까? 작기 때문에 저항의 값은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회전자의 저항이 운전 속도에 따라 변한다. 즉,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저항값이 변하기 때문에 전체 저항값은 변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기동 토크를 뭐 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는 회전자 주파수 변동을 이용한 것이다. 즉, 저항이 변하면 슬립도 변하고 회전자 주파수도 변하는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심구나 이중 농형 같은 경우에는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전류가 작다. 또한 회전 속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더라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죠. 자, 전동기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성 모멘트라는 게 나옵니다. 관성 모멘트. 자,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자, mkg이라고 하는 물질이 자, v 미터/세크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W는 얼마가 됩니까? 물리에서 보시면 2분의 1 m v 제곱 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1 m은 질량이죠. 자, v 대신에 우리가 r 오메가라고 쓸 수 있습니다. r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오메가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속도. 자, R은 직경,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직경이 아니라 반지름. 자, 얘는 각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시게 되면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M R 제곱이다라고 하는 게 관성 모멘트 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는 2분의 1 자, MR 제곱이 I가 되고 여기에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성 모멘트 I는 MR 제곱으로서 단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킬로그램 도트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식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번 회전자의 반지름이 커지면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 그죠? 이 값이 커지면 관성 모멘트 커집니다. 맞죠? 두 번째, 관성 모멘트에 따라 시스템의 가감속 성능이 달라진다. 그죠? 속도는 R 오메가입니다. 즉 MR 이 관성 모멘트가 바뀌게 되면 속도도 변한다는 얘기죠. 2번도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전기차나 전기 자동차와 같은 견인구동 시스템에서는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가 커야지 좋다. 맞는 얘기죠. 네 번째, 회전자의 질량이 같으면 동일한 관성 모멘트를 갖는다. 자,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만 같다라고 해서 관성 모멘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10kVA의 4000에 200인 단상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1차 측 고장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단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5%이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5%이다 이겁니다. 자, 이때 단락 전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1차 측의 전격 전류 I에는 자, 문제에서 단상 변압기이기 때문에 V분의 P가 되겠죠. 대입을 해보시면 V1은 4000이 되고요. 자, 출력은 100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 25A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락전류 I1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1N이죠. 자, 테이블 해보시면 5분의 100 곱하기 25를 하시면 몇 암페어? 500 암페어라는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DC 컨버터의 정상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다. 이 컨버터의 명칭과 입출력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출력을 보시면 출력 V0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얘는 무슨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부스트 컨버터. 자, 이 부스트 컨버터의 출력 V0는 얼마입니까? 1-D에 VI가 됩니다. 그쵸?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보시죠. 자, 18번. 자, 2MVA P의 값이 2MVA 6000V V의 값이 6000V 이 삼성 교류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가 GS의 값이 14.45입니다. 이때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 퍼센트 임피던스와 단락비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공식입니다. 10 V제곱 P G가 되겠죠. 테이블 해보시면 10 곱하기 단위가 킬로죠. 6의 제곱 분의 P는 2메가니까 킬로로 하게 되면 2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G는 14.4가 됩니다. 자,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은 몇 프로? 8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입니다. 그쵸? 그래서 80분의 100을 하시면 그 값이 1.2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수는 4극이고 B의 값이 4극이고 총 도체수가 2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수 N의 값이 1200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회전하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팝콘 건선일 경우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 1200일 때, 자, 유기기전력 값이 1200V일 때 매 극당 자속수는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팝콘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렬해로 쓰는 2가 되겠죠. 자, 그럼 유기기전력 2에 관한 공식은 60A의 P치 파이 N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극당 자속인 파이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는 P, G, N분의 2의 60A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극수는 4, 총 도체수 250, 회전수 1200이 되고요. 자, 여기에 1200 곱하기 60, 병렬해로 쓰는 2개가 됩니다.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속의 값은 0.12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극수 6국을 가진 동기발전기 A의 회전수가 1200으로 회전하고 있다. 자, A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수가 6극이고 회전수가 1200rpm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자, 발전기의 부하 증가로 인하여 추가적인 극수 4극의 동기발전기 B를 투입하려고 한다. B는 극수가 4극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A 발전기의 주파수와 B 발전기의 회전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발전기를 먼저 보시게 되면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이것을 주파수에 관한 식으로 쓰면 F는 120분의 NS 곱하기 P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120분의 NS가 1200 곱하기 극수가 6개이므로 주파수는 60Hz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파수는 60Hz가 되고요. 자,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병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즉, B발전기에서도 주파수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60Hz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B발전기에서의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에 의해서 사극에 120 곱하기 주파수 60을 하시게 되면 1800 RPM이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국가직 9급 전기기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